오늘은 생존율 13%에 불과한 췌장암에 관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조기 진단이 어렵고 가족력이 강해서 가장 두려운 병 중에 하나인 췌장암. 2022년 약 8,0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70에서 75세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 엄마 아빠 더 신경 쓰셔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힘든지, 왜 노년층 환자 비율이 높은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괜찮겠지, 난 아닐 거야 하고 대충 뒤로 밀어놓았던 마음속 찜찜함, 이번 영상을 통해 샅샅이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지킴이 별빛 시니어예요. 시작 전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위암, 폐암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 담배라고요? 대부분 맞추신 걸 보니 이 정도는 꽤 많이 들어보셨나 보네요. 하지만 췌장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정보가 없는 이유는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는 이 췌장암이 더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고 증상이 있어 발견될 경우엔 대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로 진단 당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년층 환자 비율이 높은 췌장암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자 10명 중 약 9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이 췌장암, 조기 진단이 힘든 암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왜 조기 진단이 어려울까요? 췌장암은 위, 대장암을 찾아내는 내시경 검사처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췌장은 몸속 깊숙한 후복막에 위치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로 관찰하기 어려우며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CT로 발견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전국민 선별검사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사 CT로 발견한다고 해도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이가 없어야 한다. 비교적 절제가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췌장을 둘러싼 주요 혈관들을 자르고 이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췌장암은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환자분들은 다소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항암요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췌장암은 그야말로 안 걸려야만 하는 병으로도 불립니다. 이런 까다로운 췌장이란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나 예민하고 어려울까요?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췌장은 적절하게 소화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 기관은 손만한 크기이며 효소라고 하는 췌장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혈당, 식욕, 위산 등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세계적인 부자, 세계 1위 기업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50대에 별세한 원인인 이 질병, 췌장암에 대해 이번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만성 췌장염 70% 정도는 잦은 음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을 마시면 췌장액 안에 단백질 양이 많아지고 끈적끈적하게 돼 이것이 췌장액의 흐름을 방해해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른 알코올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성 췌장염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빈번히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한 술의 총량보다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가 췌장염 발생에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술자리가 잦은 엄마 아빠들 더욱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가공육으로 인한 비만을 멀리하자. 한국에서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은 식습관이 서구화된 영향이 큰데요. 고기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약 50%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살이 급격히 찐 사람, 체질량 지수에 비해 허리둘레가 굵은 사람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췌장암에 걸렸을 경우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생존율도 낮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췌장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 밥은 줄이고 반찬을 충분히 먹으면서 소식을 하자.
췌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고구마,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 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건 많이 먹어봤자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한 끼 식사의 밥 양을 줄여 혈당 상승을 막고 반찬은 더 골고루 먹어 밸런스를 맞춰주자고요.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소화액인 췌액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소화에 모두 관여를 하는데요.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많이 먹고 자주 먹을 경우 췌장은 췌액을 만들어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췌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장기를 쉬게 하는 것인데요. 췌장이 건강해지려면 일단 췌장이 쉬어야 합니다. 장기 특성상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췌장 보호를 위하여 좋은 음식 많이 먹기보단 적게 먹기를 통해 췌장을 튼튼히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병, 췌장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췌장을 위해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던 것들이 정말 올바른 습관들이었는지 혹은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생존율 13%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췌장암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발전과 의학 진보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별빛이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